날씨는 한여름처럼 폭염이 시작됐습니다만 우리 고용 시장은 여전히 한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취업자 수는 석 달째 마이너스로 전체 실업률과 실업자 수는 역대 최악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겠다 약속하고 여러 가지 지원금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에서 체감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부가 마련한 여러 가지 고용 대책들 관련해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장관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자, 역시 코로나19 때문에 고용 시장도 상당히 좋지 않은데 지금 고용상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통계청에서 얼마 전에 5월 지난주죠. 5월 고용 동향에 대해서 발표했습니다. 예. 5월 고용 동향을 보면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한 39만 명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세 달 전 연속해서 이제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걸로 나타났습니다만 이번 달의 경우에는 지난 4월하고 비교해 보면 취업자 수 감소폭이 좀 완화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 4월보다는 그래도 조금 나아진 그런 것을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이 방역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역을 전환한 그런 효과가 있었고, 그다음에 긴급재난지원금 같은 그런 소비 진착직 등의 효과도 좀 나타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업률과 관련해서는 요번 5월 달에 실업률이 크게 오른 것으로 많이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그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원래는 지난 3월과 4월 달에 취업자 감소폭이 크게 나타났었습니다. 예. 그럴 때 보통 때 같으면 실업자로 바로 실업자 증가로 나타나기 마련인데 그 당시에는 모두가 다 이 방역 때문에 일상생활을 전부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구직 활동을 안 해서 전부 비경활로 잡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생활이 재개가 되면서 구직 활동도 재개가 되고 그러면서 요번에 이제 실업자로 이렇게 분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갑자기 실업자가 이렇게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고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생활 속 거리 두기로 전환하면서 채용 재개 등 같은 비경제 활동인과 구직 활동에 나서면서 실업률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여준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정부도 지금 1차 추경부터 3차 추경까지 일자리 대책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인데 어떤 대책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월부터 그 사이에 한 세 차례에 걸쳐서 고용안정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가장 힘을 쏟고 있는 대책은 기업의 고용 유지를 위한 대책들입니다. 예. 그래서 기업이 고용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되는데 하나는 기업이 그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고용을 유지하는 것. 이것은 저희가 비용을 직접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 고용유지 지원금이란 형태로 지원을 해드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휴업수당에 저희가 지원 수준을 90%까지 확대를 했고 또 피해가 지금 집중해서 나타나고 있는 항공업이라든지 관광업 같은 8개 업종에 대해서는 특별고용 지원 업종으로 지정해서 아주 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일반적인 경영자금에 대해서는 대개 금융지원 형태, 그러니까 대출 같은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기업에 대한 그런 대출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175조 원 플러스 알파라는 민생금융 안정 프로그램을 대대적으로 해서 지금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이외의 경우에는 실직하신 분들에 대한 실업급여 그리고 또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계시는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 대한 소득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과 같은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 저도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고용노동부로부터 이렇게 신청하라고 이게 각종 서류들이 날아오더라고요. 물론 좀 해당 업체는 아니어서 하진 않았습니다만 이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또 앞으로도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고? 저희가 고용유지 지원금을 갖고 고용유지와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 고용유지 계획을 저희한테 신고하시는 그런 사업체가 한 7만 개 사업체가 7만 개 있습니다. 사업체. 예. 실제로 지금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해서 지원을 받고 계시는 사업장도 한 4만 개 되십니다. 예.
이렇게 많은 사업장에서 지금 이 고용유지 지원금을 활용하고 계신데 이런 성과가 아마 고용 통계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면 바로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고용 동향에 보게 되면 취업자 중에 일시휴직자가 있는데 일시휴직자가 굉장히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바로 그러니까 실업자가 되지 않으시고 휴업을 통해 가지고 취업자로 남아 계시던 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으로 나타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고용보험 저희가 DB를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의 경우에도 최근에 취업자 증가폭이 그러니까 고용보험에 가입되신 분들의 증가폭이 많이 둔화된 것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분들이 그러면 둔화되는 현상이 취업 새로 채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감소하면서 둔화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지 예. 기존에 계신 분들이 자격을 상실하면 것은 도리어 더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기업체에서 고용 유지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을 지금 극복하고 계시는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을 신청한 모든 분들한테 모든 업체한테 주지는 않을 테고 코로나19로 매출이 하락된 것 확인된 업체만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코로나19 긴급 고용 안정 지원금은 우선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이런 분들이 이제 대상인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소득이 일단 감소되신 분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한 소득이 25%에서 한 50% 이상 감소한 분들 그분들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확인하고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장관님께서 쭉 말씀하셨던 것은 어쨌든 이미 취업하신 분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지금 일단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기 때문에 제조업 고용 감소폭도 굉장히 넓어졌고요. 그러니까 새롭게 고용을 하는 것들이 지금 거의 안 보입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금 일자리 55만 개를 새롭게 만들겠다 했는데 어떻게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 건지 궁금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우선 일자리 55만 개는 금년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민간에서의 고용 창출 여력이 적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만들겠다라는 그런 계획이고요. 이 55만 개의 일자리는 크게 한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디지털이나 비대면 분야에서 공공 일자리를 만들겠다 하는 게 한 10만 개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해서 취약계층을 위한 방역 환경과 같은 공공 서비스 일자리를 만들겠다라는 게 한 30만 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청년들을 위해서 기업체에서 IT 직무의 청년을 채용하거나 또는 청년에게 일 경험을 제공할 때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그게 한 10만 개가 있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이직하신 분들을 하여튼 어떤 형태로든지나 채용을 하시게 되면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 한 5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 모으면 한 55만 개가 되고요. 요거에 대한 예산은 지금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3차 추경안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대면 공공 일자리나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공공 서비스 그 일회성 일자리 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특히 두 번째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서비스 일자리의 경우에는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요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은 민간에서 다른 일자리 사업이 있는 상태에서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잃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요 안에서 지금 만들어내는 재정을 투입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일자리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국회가 아직 원구성 협상을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국회가 열려야 추경 통과되는 거고 할 테니까요. 그건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권주자 한 명인 박원순 시장도 이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는데 장관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사회에서 고용 안정망의 제도권 밖에 계신 분들에 대한 문제가 아마 많이 사회에서 논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용 안전망을 강화해야 될 그런 필요성에 대한 논의 그리고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은 많이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이라고 한다면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예. 그런 취지이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계신 분들은 한 1,400만 명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한 2,700만 명 되십니다. 그러면 1,300만 명 정도가 고용보험 밖에서 일을 하시고 있다라고 보이고요. 그러면 이 1,300만 명 중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하면 우선 저임금 비정규직 임금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원래 고용보험의 당연 적용 대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에서 누락돼서 신고 안 되시는 분들이 몇백만 한 200만 명 정도 계시고요. 그 외에 특고나 프리랜서나 같은 분들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와 거의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심에도 불구하고 임금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이 못 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또 이분들이 한 170만 또는 200만 명도 계시고 그 외에 또 자영업자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분들이 고용보험 제도권 밖에 계시는데 이분들을 가능하면은 고용보험 제도 안으로 좀 포함을 시켜가자라는 그런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급격하게 바로 시작하지는 못할 거고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쳐야 할 텐데요. 그렇습니다. 그 재원 조달은 어떻게 할 것이냐, 뭐 그런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고용보험은 기본적으로 사회보험입니다. 사회보험은 그 보험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험의 원리는 보험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를 기반으로 해서 급여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을 추가로 적용하시면서 하실 때 저희가 제도를 설계할 때 보험료 납부로 인한 수익과 급여 지출로 인한 지출 간의 균형을 고려하면서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용보험 기금이 뭐 얼만큼 버텨줄 수나 이런 것도 문제고, 그렇지 않으면 고용보험료를 올려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일하는 특성을 반영해서 수급 자격이나 이런 분야를 고려를 하게 되면 임금 근로자하고는 다른 특수성을 반영한 제도 설계가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지난 20대 국회에서 국민 취업 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법률도 통과했는데요. 이 국민 취업 지원제도는 어떤 제도입니까? 국민 취업 지원제도는 뭐 한국형 실업부조다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쉬우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고용보험은 1차 고용안전망으로 보험의 원리에 입각해서 가입된 분들이 낸 보험료로 운영하는 제도이고요. 이 한국형 실업부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국가의 일반 재정 수입을 재원으로 해서 운영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용보험은 그 사이에 이 고용안전망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임금 근로자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임금 근로자가 아니신 분들의 경우에는 고용안전망이 하나도 보호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 일용직이나 특고 이런 분들이 이런 코로나19 같은 이런 긴급한 위기의 상황이 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많이 보시게 되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고용안전망이 없었기 때문에 이분들을 이제 일반 재정 수입을 통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지원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분들에게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내용이 하나가 들어있고, 두 번째는 이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해드리는 기간 동안에 저소득 구직자에 대해서는 구직 촉진 수당으로 월 50만 원씩 한 6개월을 지원해드린다. 그래서 소득 감소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지금 지원 제도 또 정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들을 다 소개했습니다만 지난 국회 때도 그렇고 이번도 그렇고 야당에서는 계속 국민 세금 가지고 공무원 일자리만 늘린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거든요. 아마 요번 특히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가지고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국가가 아마 동일한 처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전대미문에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경제 위기에 다 봉착해 있기 때문에 정부 재정을 최대한 사용을 해서 이 충격을 가장 완화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모든 국가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만 더 여쭙죠. 최저임금 결정하기 위한 노사정 심의가 시작됐는데 코로나19
미중의 사태가 터졌기 때문에 사측에서는 이번에는 동결해야 된다라는 입장이고요. 노동계 측에서는 최저임금 적용받는 취약계층의 생계가 코로나19 때문에 더 어려워졌으니까 올려야 된다. 상당히 좀 논란이 좀 세게 붙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요번 코로나19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또는 모든 기업들이 다 어려운 상황이기 예. 때문에 아마 다 각자의 입장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생각해 예. 보고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공익위원과 그다음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들이 여러 가지 논의를 통해서 아마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국민들이 의견까지 수렴을 하면서 좀 사회적 수용도가 있는 수준으로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었습니다.